96페이지죠? 예. 몇 번째 단인가요? 넷째 넷째. 넷째 줄. 예. 그 미얀마 같은 얘기 잠깐만 좀 그냥 하고 중간 이제 교육원에서 한 이제 출가한 지 한 20년 전후 된 스님들 이렇게 그 지도급사를 이루고 다 이제 후배들이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대. 후배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그 앞이 되놓으니까 그 가만 책임을 안 지원했는데도 전부 다 책임이라 보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참 진짜 앞이 된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앞에 좀 옛날 뭐 수산시임이 그랬다는가 뭐 누가 그랬다는가 인도는 눈이 안 왔으니까 부처님 비유는 아니겠지. 아마 수산시임이 그랬던가 봐. 눈 왔을 때 제일 첫 그 눈 위를 걷는 사람이 뭐 저기에 맹감이 열려 있다고 저쪽 따로 가고 이쪽 뭐 주소로 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발자국을 어지럽히지 말라.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 보고 따르니까 흙길로 들기 쉽다. 이제 혹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바른 정견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 부모가 되고 나면 사실 자식들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근데 뭐 자식들 보고 나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무슨 뭐 그렇게 하면 그 진짜 애들은 여러분 그 군대나 제식 훈련 할 때 보면 그 달리기 할 때요 군대는 키 큰 놈부터 앞에 서거든. 그러니까 키 큰 놈이 그러니까 키 작은 놈들이 굉장히 힘들어. 키 큰 놈부터 앞에 뛴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키 작은 놈이 중심이 아니라 너들이 이리 따라와라.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면요 뒤에 따라간 놈은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앞 리더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게 참 복잡하고 또 그 부모가 이 흔들리는 각도가 한 80, 뭐 60도 정도 되면 자식은 한 120도 정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 사람일수록 중심이 깊고 배가 클수록 그 밑에 배 밑에 평행수 밑에 중심이 깊어야만 이제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부담스러웠고 또 역시나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불교를 갖다가 아주 깊이 진행하는 그런 나라들에 가보면 법이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법이 살아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부들을 해서 그만큼 지도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가가 사부대중이지만도 성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요인들은 전부 다 출가해서 공부는 스승들에 있다는 것도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버마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아음경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버마가 통일되기 전에 아주 전이니까 기원전 6세기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소왕국에 어느 나라에 왔다가 설법을 하시고 가신 게 있는데 그게 버마의 일부라. 그래서 그게 우리는 굉장히 먼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벌써 한번 다녀가신 그런 불연이
있는 나라이고, 또 불상도 부처님 당시 때 다녀가시면서 이제 그 왕이 울면서 그 부처님 가시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 닮은 모습을 갖다 계실 때 얼른 이렇게 스케치하는 사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불상을 조성을 갖다 했던 것이 아마 살아계실 때 불상이 됐던 것이 이제 거기서 불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머리카락 그 탑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숫바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 성지들을 갖다 아주 보존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성지를 그거는 완전히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성지에 한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게 참배하고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제 관리는 누가 하느냐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양곤시 같으면 양곤의 쇠다관 대탑 같은 경우는 그 자치위원회가 시의 자치위원회가 불자들로 막 98, 90%가 불자니까 불자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그 자치위원회에서 청소하고 보수하고 또 그다음에 그 관리를 전체 다 맡고 있고, 스님들은 이제 돈과 연관된 것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성지에 뭐 참배하러 오는 사람, 그 쇠다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제 그 참배를 하고 가고 이제 그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족끼리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참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그 시원한 데서 놀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기도 공간이기도 하고 참배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잘 이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그 버마 같은 경우도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태국 그건 조금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 성지에 참배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스님들 계신 곳하고 수행하는 곳 달라. 그래서 거기는 스님들도 참배하러 오고,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참배하러 가는 그 성지에 불전함이 한 20개씩 있어. 그래서 무슨 불전함이 20개나 있느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다음에 시민의 봉사단체,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요런데 거기에 불전함에 돈 넣으면 전부 다 그 절에서 그 불전함에 넣는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 아니고, 보수하는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돈은 일절 한 푼도 거기서 안 쓰고, 내가 물어봤어. 한 푼도 안 쓰고 그 불전함에 있는 그대로 딱 초등학교 그게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지.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것이니까 차에 좋은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는 스님들이 성원을, 그러니까 그 돈이 세다곤 대탑이 그걸 소속하고 있는 어떤 절이 있고, 절에 그 돈이 다 들어가고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요거는 완벽하게 세다곤에서 나오는 그 돈은 100% 그냥 다 사회로 그대로 다 특히 좋은 일들을 하는데, 사회봉사단체에 뭐 전화요금, 뭐 임대료 같은 그런 거 이제 그거고, 그 고아원 양로원에 이제 그 앞에다 써놨어. 박스마다 다 써놨어. 자기가 엮고 싶은데 넣으라고. 그리고 이제 도둑들도 없으니까 이제 그 박스가 아크릴로 돼가지고 대부분 요만한 박스인데 그게 돈이 안에 뭐 당기는 게 다 보이고, 뭐 보니까 한 달 정도로 그대로 그냥 놔두고 모아두고,
그래도 아무도 손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불전 이 탁자 위에 얹으면 탁자 위에 얹은 거를 뗄 수 있으면 못 얹게 하더라고요. 옆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그래서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이 이제 안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돈 재정의 이권에 사찰이 연관되어 있으면 그 사찰 주지를 갖다 또 욕심 많은 놈이 하려고 대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일체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게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좀 쓰느냐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안 쓴대. 자기네들도 와서 봉사하고 이게 이제 사찰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 봉사하고 다 뭐 돈으로 무슨 다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원칙이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고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게 부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게 탑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세다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양곤에 양곤 어디서 봐도 세다곤 대탑이 황금 대탑이 어디서 봐도 보여 시내. 그러니까 이제 시 정책이 어쩌냐면 집을 뭐 2층인가 3층 이상 못 짓게 세다곤 안 보인다고. 그리고 집이 전부 다 숲속에서 들어앉아가 집은 도시인데도 집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여기가 시골인가 집인가 도시인가 그게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돈이 우리도 남의 보리야 뭐 강화 보문사 무슨 홍련암 뭐 또 이제 이런데 불국사 이런데 그 돈이 나오는 것이 성녀들 손에 들어가서 안 돼.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종단이 수없이 부패하고 싸우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청정한 생각을 갖고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주 참 진짜 신뢰를 도덕적 신뢰를 갖다 보낼 수 있는 거. 난 지금도 여기다 우리는 불장을 뭐 여기 요만한 데 좀 만들어서 이게 뭐 복지관이나 다 이름 써서 1년 내에 놔두면 뭐 다 훔쳐가 버려나? 네? 다 훔쳐가 버려나? 요거 지워버리고 말이야.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세다곤 대탑 그러면 버마 전체 미얀마 전체와 양곤시의 랜드마크라. 그 탑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양곤시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랜드마크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내려갈 수 있는 랜드마크를 갖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경주는 이제 불국사 그런 거 랜드마크가 됐어요. 근데 서울 같은 데 랜드마크가 뭐가 랜드마크가 될까요? 서울이 없잖아요. 남산 옛날 타워 남산 타워가 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 전 세계에도 꽉 찼는 타워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은 남산 타워에 누가 올라가서 구경하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다곤 대탑 같은 경우는 지금 2600년 정도로 갖다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사람들한테도 정신적인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아침에 해 뜨면 뭘 바라보고 살고 무엇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해 질 때 어떤 것을 향해서 곳을 향해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사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생각들이 돼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참 그게 감명이 깊었고 그 성지들이 잘
보존을 갖다가 부자들이 아주 그런데 왕이나 부자들이 또는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갔을 때도 보니까 그게 이제 장관 정도 되는가 봐. 우리 같으면 아마도 내 생각에 문화부 장관 정도 되는지 이제 밤에 야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왔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사람도 절에 와서 이제 참배하고 쉬어간다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앉았다가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불교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를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 스리랑카 갔을 때 스리랑카 굉장히 깨끗하고 자연 보존도 잘 되고 사람들이 해맑고 욕심이 적고 또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는 공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랬는데 미얀마도 역시 불교 국가들은 힌두교 지금 인도의 중부나 이런 데 힌두교 하는 정말 더럽거든. 아마 테러도 일어나고 그냥 더럽고 그냥 사람 속이고 그냥 거지들 많고 그러는데 미얀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순박하고 굉장히 스리랑카나 거의 비슷하게 순박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단지 아직 이제 오픈이 안 됐다가 이제 오픈되면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출렁거림 같은 거는 잠깐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주로 이제 경전을 배우는 이제 우리 같은 학교야. 학교도 가만 보니까 이제 영국이 거기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버마까지 다 이제 버마가 영국령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 버마 자체가 인도령으로 돼 있었으니까 인도를 영국이 먹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버마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거를 갖다 불교를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200년 동안 노력을 했어도 안 돼. 안 된 게 뭐냐면 이를테면 영국이 이거 내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한 거야. 일본이나 미국한테 당한 거야. 그러면 근대화 작업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향교라든지 불교 강원을 갖다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합법적인 교육기관을 갖다 전부 다 644 이 제도를 갖다 바꿔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교육제도를 갖다가 싹 다 비교육제도로 뭉개버린 거.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한 줄은 내가 정확하게 몰랐거든. 근데 버마는 가서 딱 보니까 그걸 내가 탁 느낄 수 있어. 영국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전통적인 교육을 갖다가 이걸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독부에서 저그들이 영국 편제의 교육을 갖다가 이제 시킨 거야. 이것만 정상적인 허가받은 학교고 나머지는 좀 허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해라 이렇게 나간 거야. 우리처럼 향교가 폐쇄되고 강원이 폐쇄되듯이 이제 그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육 과정이 강원이나 향교의 교육 과정이 법으로 정상적으로 지켜졌다 그러면 유교나 불교가 딱 버티고 있어서 저들 교육이 미켜 들어갈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미신이나 우상이라 이제 치부해서 그건 교육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버린 것이 우리가 거기에 식민지를 당하면서 몽땅 당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버마 스님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하니까 정식으로 투쟁을 해가지고 논쟁을 붙어가지고 그 학교 자체도 스님들 경률론을 배우는 이 학교 자체를 갖다가 정부에서 인가를 하도록 만들어서 정식 인가를 받아버렸어. 싹 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식 인가가 다 돼 있고 정식 국가 교육기관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스리랑카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한 것하고 그쪽이 그 스님들이 당하지 않게끔 했던 거하고 이 차이가 이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교육에다가 이제 그 영국이 끼워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고사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게 자기네들 실패를 한 거지. 실패를 해서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에다 수많은 그 성가대학을 세운 거야. 그럼 그거는 7살 내지 뭐 8살, 9살, 10살 이때 들어가가지고 빠르면 초등 단계 그 단계는 그 학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학제는 보니까 딱 4년 배우면 졸업하고 이게 아니야. 예를 들면 실력이 안 되면 15년을 다녀도 뭐 졸업이 안 돼. 실력이 안 따라가면 이 5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데도 15년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대. 그럼 15년 동안 지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게 한대. 그리고 1단계 그렇게 되고 1단계는 아주 좀 쉬운 경전들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율장 이런 거 배우고 하다가 또 5년 지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랐으면 또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좀 높은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한 단계를 갖다 논서까지 다 배워서 다 읽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 암송하고 100% 암송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율 다 배우게 하고 이제 또 경 다 배우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3급 그 국가가 치르는 그 제3급 고시가 있어. 국가고시야. 국가고시를 치르고 그래서 제3급 국가고시를 그 1단계, 2단계를 통과해야 3단계가 될 거 아니야. 3단계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은 삼장법사라 그래. 그래서 경률로 3장을 다 이제 통달을 한 사람이고 다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3장을 통과한 사람이 지금 그 버마에 한 5,000명 정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 설법을 하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은 그 3장 학위를 따지 못한 사람은 법상에 올라서 경을 갖다 강의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헛소리가 못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또 초청받는 데 따라서 계속 5,000명이 계속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전 하나를 거 가서 띄주고 하면서 쭉 도니까 그 이제 한번 어떤 선생님이 양곤 시내 같은 데 오면 한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공부 한번 신도들이 듣고 가고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또 그 대탑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갖다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스님들 법문 오면 언제든지 그 가서 딱 그 장소는 또 따로 있어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높으려면 그 명상센터야. 선방이야. 그 선방에서 이제 지관 그 수행을 갖다 하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도 지관 수행을 하는데 많이 수행하는 데는 한 2,000명, 3,000명씩 그 이제 한꺼번에 다 앉아. 그 집을 갖다 집을 뭐 가볍게 지어서 이제 집을 많이 지어서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와서 이를테면 한 달이면 한 달 우기 스님들은 전부 다 우기철에 그 3개월 갖다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서 이제 명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방들을 전부 다 줘서 그래서 그 함께 하고 밥 같이 먹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래서 선방이 뭐 전국에 그 수백 개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그 일반인들과 스님들이 같이 전부 다 이제 그 참선을 갖다가 아주 그 열심히 그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선 경험도 하고 경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인과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술 먹는 사람도 거의 그 별로 없고 물론 뭐 공원에 가니까 맥주 한 잔 더우니까 맥주 한 잔씩 하는 사람들 들어 있는데 그 대다수가 술을 안 먹는데 안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지 않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서 잘 지켜지고 이제 그 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스님들이 원로 스님들이 한 44명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아랑가에 이르고 공부가 그 무학도가 성취된 사람이 44명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봤는데 참 78이신데 이제 굉장히 눈빛도 형형하고 역시 단련이 돼. 역시 지멋대로 공부를 하면 안 돼. 철저하게 단련이 돼서 딱 말씀 한마디 하는 것마다 내가 그 소성이나 대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빛나는 게 없어. 통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내가 그건 아닌데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통역이 잘못됐어. 헛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 양반들 헛소리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들을 하고 그만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중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대중들 들으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한국에는 승려들이 술을 퍼마시는 녀석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성계는 그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살생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치 그래서 이게 그 불엄주계는 없다 그 얘기야. 근데 불엄주계는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완성됐다고 갖다 뺀 거야. 출가는 이미 그건 다 완성된 거라고 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웃더라고. 그건 출가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부처님께서 뺀 건데. 그 내가 일부러 골프 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 골프 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골프를 모르더라고 노장이. 골프가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골프가 뭐냐 아니 뭐 지게 짝대기 같은 거 가지고 공 치고 다니는 거 점수 따고 하는 그런 거라 그랬더니 그런 거라 그랬더니 그런 미얀마는 이제 골프장이 몇 개 없는가 봐. 그래서 별로 알레르기도 없고 스님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율장에는 골프장 그게 없다고 이제 없는데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니까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그 엉터리 소리를 해서 뭐 50이 넘으면 출가를 갖다 안 시키주는 조계종 코딱지기 같은 것들 그런 소리를 해서 알지도 못하고 율장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계종은 50 넘으면 그 출가를 못하게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부처님 당시 때 그 60이 넘어서 출가를 한 것이 근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단지 60이 넘어서 출가를 하면 이제 그 경을 기억하고 하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강의어로 나선다가 그걸 못해. 60이 넘어서 출가를 하거나 이제 법사 노릇을 못하거나 이제 또 이제 어디 뭐 절 성원장을 그러니까 성원장을 못 맡거나 이제 그런데 이제 수행들은 다 일어났어. 그게 옳거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해서 교육원에 당신네들 그 교육이나 유런의 그 코맹맹이 같은 소리들 그만하라고 100살이 넘어서도 출가를 갖다 한다 그러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소리냐고 이제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내가 확인시켜줬어. 내가 유런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그런 율장에도 없는 얘기 짓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원로 그 스님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방불교 뭐 비파사나 뭐 해가지고 그게 집중하고 뭐 사마타가 그 대단하고 그래서 그 스님 얘기는 사마타가 중요하긴 있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지 따로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래서 경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 잘 지키고 바른 계대 잘 하고 그 다음에 마음 갖다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그게 마음 속에 그것이 가라앉아서 번뇌가 사라진다고.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 같아. 이쪽에서 막 뭘 강조해서 남방에 가면 비파사는 안 그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이야.
두 번째 중요성이 계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넣어놓으면 그 선을 지관을 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지관하는 것은 맨 끝을 작업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뭘 다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밥을 짓는데도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도 있어야 되고, 솥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밥을 짓는데 손만 하나 들고 와서 솥이 채우니까 손만 불을 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밥 안 되거든. 밥 안 되거든. 그런 짓거리들을 우리는 갖다, 그런 우를 갖다 범하고 있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44명의 그 아란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의 그 삼장 법사들하고, 전체 승려가 40만 명이고, 그게 40만 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출가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비구가 돼서 20살에 비구를 받아서, 비구가 돼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 전체가 40만 명인데, 나머지 3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가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세속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중의 주지가 되거나 그런 소임은 못 보고 공부하다가 세속에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성녀수는 40만 명 정도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국토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2600년 동안 겪으면서도 외침을 당하고 지진이 일어서 전체 나라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을 갖다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 무너지지 않고 철저히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참 볼 수 있어서 가히 존경스럽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런 것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얀마에 가서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십자가를 하나도 못 봤어. 한 개도 못 봤어, 십자가를. 이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잘못 살았으면, 불법을 얼마나 우리가 유통을 시키지 않고 살았으면, 그 삿된 법들이 온통 그 설쳐서 날뛰게 돼서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국가를 망치게, 국가를 갖다 개망신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그럴 상황에도 이게 그 안전한 수행자들이 지표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장법사 가운데서도 전체 경을 갖다가 아주 그 중에 우수해서 전체 경률론을 갖다가 한자도 아마 그 역경 그 해놓은데 보니까 74분가 되는데 경률론이 우리 같으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74건데 그걸 갖다 싹 다 이해하고 있고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까지 합해서 9명이 남았다. 이제 그런 사람은 경이 만약에 다 타거나 그랬을 경우에, 경이 하나도 없어질 경우에는 앉아서 계속 암송을 해서 다 옆에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돼. 머릿속에 다 갖고 있다고. 참 보배로운 일. 머릿속이 대장경이 되겠지. 그래서 공부들 참 열심히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가서 이제 숙제가 좀 하나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티베트 장경을 갖다 번역을 하면서, 지금 미얀마는 그렇게 한 줄 몰랐거든. 근데 뭐냐면 그거는 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파리어가 스리랑카에서 4차 결집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 버마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6번째 결집을 그것을 했더라고. 했는데 이제 그 파리어를 갖다 요 근세에 들어서
버마어로 역경을 다 했어요. 번역을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부 다 파리어로 이렇게 그 스님들이 파리어를 전부 다 암송하고 파리어를 들고서 이제 그 일반인들은 파리어를 잘 모르죠. 우리 한문처럼 말이야. 그리고 파리어를 모르는데 이제 전부 다 그 파리어로 된 그 경전을 갖다 다 들고서 강의하고 이제 또 외우게 하고 또 우리 한문하고 비슷했어. 한문 하는 거 비슷한데 근데 버마에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 핵심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전부 다그 경전을 갖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전부 다 경전을 갖다가 이제 역경을 어떤 아란의 한 스님이 대발심을 해가지고 역경을 다 했어요. 해서 그 역경해서 이제 그 장경각에 가니까 다 모셔놨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강원이나 이 학교에서 그 버마어로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제 버마어로 이제 다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이제 어쨌든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번역을 하고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란과 이런 스님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500명의 스님들이 전부 다 그걸 읽으면서 교정과 독송을 하면서 뭔가 좀 걸리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그 하고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티베트 장경을 역경하면서 제일 내가 그 제1의 과제가 지금 한글 대장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내용도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글자도 이 만약에 한 어떤 단어를 갖다 이 사람이 번역한 거는 또 이렇게 써놨고 저 사람이 번역한 거는 또 저렇게 써놨고 해서 그 경에 대장경에 일관되게 만약에 인연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인연이라는 말을 갖다 일관되게 똑같이 써야 되거든. 그 단어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인연이라는 말을 썼다가 어떤 사람은 인과 연이라고 썼다가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름으로 썼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경을 보는 것마다 뭐 다른 말이 있는 줄 알아. 이를테면 우리가 외래어 그 범어 표기법도 명사 같은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습은 한문으로 쓴 가습. 한문이 한문으로 범어를 음력한 거거든. 음으로 번역한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가 있느냐고 상당히 많아. 카샵, 카샤파, 카샤파, 뜻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름이 하나 더 있고 또 뭐 마카샤파, 뭐 나제카샤파 이런 얘기들이 그 여러 한 5가지인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음사하는 것도 범어된 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우리 하면 되거든. 그 하나로 딱 정해야 돼. 그 이제 한글 대장경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혼돈이 막 일어났거든. 목걸년, 목년, 목걸라, 목갈년, 다 이름이 목걸년도 5개야. 고유 명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돈이 막 빚어졌거든. 빚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개인들이 번역한 내용들이 한 1400년, 1500년, 2000년 전에 쓰던 용어를 갖다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을 갖다 무슨, 정치, 견정치, 무슨 가만,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가만이라는 얘기 알아요? 모르잖아. 가짜는 거짓 가짜고 말은 만족한 마찬가지. 우리가 완성돼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돼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만이거든. 육건이 다 청정하니까 육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변화하는 것이 앞에 가짜를 붙였다고. 가만 이렇게 해버리면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지금 그 고등학교 대학 정도 나온 사람이면 이 경을 번역한 것을 갖다 볼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나는 이제 최대의 내가 지금
볼 수 있고 지금의 용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버마도 보니까 물어보니까 지금의 버마 용어로 번역을 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들로 쓰는 용어로 번역을 해야지. 또 지금 여러분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그 뭐 나라 말싸미 혹은 그대로 읽으라 그러면 지금 읽을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또 그 옛날에 그 운어 스님 같은 경우 이제 최은배 선생이랑 한글 전용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진짜 한글이 더 어려운 경우 안 쓰는 한글을 갖다 어디 찾아내가지고 써놨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한문보다 더 어려워. 어? 여러분 미리라는 말을 알아? 미리? 에? 미리? 에? 모르잖아. 그게 순수 한국말인데 그 용이라는 뜻이야. 에? 미희요? 미리. 미리? 뭐 가짜 이거 예? 별된 용. 아, 그건 이목이고. 밀이라는 말로 그는 그 용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용자하고 같이 보자 용밀이 뭐 그런다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말을 찾아가지고 미리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 뭐지 가람이란 말 알아요? 응? 가람. 아니 가람은 그냥 가람은 쌍가람은 그는 그 범어 말인데 순수 우리말로 가람이란 말. 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용어를 갖다가 이를테면 한글 전용으로 한다 그래서 그 한글 전용으로 한다 그래서 한글을 갖다가 어디서 생에 쓰지도 않은 거 끄집어 내가 써라는 거 더 몰라 이제. 그러면 이제 한글을 쓰더라도 나는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쓰는 말 한문도 섞어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연이란 말은 그냥 인연이라 그러면 알지. 그게 무슨 한글 순수하게 한글을 쓴다고 그러면 뭐냐? 뭐라고 쓸 거예요? 무슨 뭐 서로 만나는 무슨 가지 일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에 쓰는 말을 가장 표준적으로 지금에 쓰는 말을 가지고 또 뭐 제주도 사투리로 번역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는 보편적인 말 그대로 지금 신문에 쓰고 방송에서 쓰고 책으로 수필집에 쓰고 하는 이 용어로 바꿔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암호가 돼버려. 또 용어 설명하느라고 또 이제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 고민이 이게 지금 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견정치, 개정치, 가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이거 그 사람 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또 그대로 다 써서 이게 또 뭐 지금 요가행 같지 그죠 요가행 에? 요가행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요가행 그러면 여러분 요가행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번역할까? 요가행이라는 것은 그 수행이란 말을 갖다가 요가행이라고 합니다. 그 요가행, 수행 이렇게 또 이를테면 여러분 칠지공양 있죠, 그죠? 지자는 이게 가지 지자인데 그럼 칠지공양 7가지 공양법 그러면 될 거, 공양하는 방법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칠지공양은 지자가 뭐가 뭔지가 가지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용어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요가행 써놓으면 요가 뭐 수행이라고 수행이 요가행이거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바꿔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요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번에 이제 28일 날 11월 28일 날 이제 하면서
그 28일, 29일 경주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제 요런 문제들을 갖다 전부 다 들어보려고 이제 세계 학자들을 갖다 번역을 먼저 했던 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그게 딱 내가 이제 그 문제가 하나 풀렸어. 그래서 이제 이러면 되겠구나. 이를테면 대체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전문학자가 해야 되지만 그걸 갖다가 읽어보면서 교정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좀 하자. 보편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 하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 또 농사를 짓는 사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농사 짓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농사 짓는 얘기를 갖다 비유 이런 거 들어서 많이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 번역을 갖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번역을 해놓으면 뭐냐면 우리 현공 스님처럼 현공 스님이 장작을 생전 안 뽀개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이 톱으로 자르는 건지 도끼로 쪼개는 건지 이게 개념이 용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뭐라 그랬냐면 스님 이 나무를 뽀시기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잘라야 된다는 소리를 해야 될지 이걸 쪼개야 된다는 소리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뽀시긴다. 그러니까 이게 뽀개는 건지 짜개는 건지 이게 뭐 자르는 건지 자르는 거고 쪼개는 거고 다르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가 번역을 이제 장작 펼 줄 모르는 사람이 장작 그 얘기가 나왔는데 번역을 하는데 잘랐는데 쪼개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건 안 된다. 쪼갰는데 잘라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 곡식을 탈곡을 익었는데 탈곡을 했다고 이때면 감자를 탈곡을 했다 그러면 안 맞거든요. 그러잖아. 그 웃기는 일이 돼버린다. 감자를 탈곡을 하니 안 그러면 뭐 별을 뱄다 그러면 별을 베서 뱄단을 묶어서 이렇게 하면 맞는데 별을 갖다가 땄으니 그래 중국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저도 멋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발이 뭐 강 바깥으로 나오고 저거 그런 소리 해놨단 말이야.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해가 빚어져 가지고 부처님은 죽었어도 안 죽었다는 증거로 발이 관 널판자 바깥으로 쑥 빠졌다는 게 무슨 마술을 하듯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화두하는 놈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관 바깥으로 발을 내민 도리를 아느냐 그게 뭐냐면 애기 못 낳는 여자의 아들 죽은 데 가서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상갓집 밥 먹고 부조도 하고 왔다 그것은 애기 못 낳는 여자가 전제되기 때문에 뭐가 그 뒤에 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전제가 잘못되지만 그 뒤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제가 이게 관이 없는데 관 바깥으로 발을 내밀었다는 게 뭐 신통력이 신기한 것이 있나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뭐 거기에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뭐 부처님께서 뭐 곽시쌍고하고 발을 갖다가 쑥 관 바깥으로 내밀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인도는 관이 없잖아요. 아예 관이라는 게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장하는데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그냥 장작 쌓아놓고 이렇게 시신 놓고서 위에 장작 이렇게 덮은 거야. 그러니까 발이 지금도 겐지스 강에 화장을 되고 발 다 보여. 얼굴도 다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뭐 관 바깥으로 뭐 관이 없으면 또 중국 사람들은 또 거지라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오해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또 낳고 이제 그러지 않잖아. 문제가 되는 거라고. 번역에서 어려운 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이죠. 그래서 이제 잘
한 채 음악을 하는 사람, 그죠? 또 개송 번역할 때는 운율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농민, 어부, 또는 철학자, 국문학자, 또 이제 국문학자 가운데 운율 어문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 100명 정도나 한 200명 정도 해서 그 사람 1차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싹 한번 읽어보고 자기 의견들 갖다가 다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적어서 싹 한번 읽어서 내면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책으로 번역해내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쉽겠다. 그리고 이제 1차 한번 번역해봐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한번 한 1000명 정도 정도의 책을 줘가지고 읽혀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느끼는 얘기들을 전부 다 들어봐가지고 책을 했는데 이게 야 뭐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우리가 해서 책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독송단을 해야 되겠다. 범하는 그걸 갖다 2,500명의 스님들을 가지고 2,500 스님들을 갖고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제 되겠구나.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해결이 됐어요. 이제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커. 상당히 수학이 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그 수학이 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경을 번역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큰 탑을 하나, 9.4리탑을 하나 세우고 그 주변에다가 그 번역한 경을 갖다가 비석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그 버마어로 다 적어서 비석 양면에다가 적어서 그걸 바깥에다 딱 요렇게 큰 비석을 이렇게 하나 세우고 요렇게 쭉 올라서 요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그 지붕 있는 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지붕에서 비 안 맞게끔 해서 그걸 갖다 마치 감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가운데 탑을 이렇게 모시고 그 배치한 것이 만다라처럼 큰 넓은 뜰에 쫙 모셨어. 그걸 왜 그랬느냐? 경을 모셔놨는데 만약에 뭐 전란이 일어났거나 또는 종이 이런 것은 불이 나서 타거나 그러면 한꺼번에 훅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보관도 하겠지만은 또 나쁜 무리들, 삿된 무리들이 또 그 영국 놈들처럼 싹 다 끄집어내다 또 어디 저들 뭐 박물관 안에 갖고 왔는데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비로 해서 그다 다 세웠더라고. 세워서 그거는 마치 내가 이제 그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북경에 북경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 운거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옛날에 하도 중국의 그 임금들이 그 삐딱한 임금은 나오면 그냥 책을 진시황도 책을 다 걷어가 다 태워버렸잖아요. 분석형은 잘 알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그 삼무일종의 범난이라 해서 불교 경전이 4번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어. 그래서 그 3사람이 무종하고 그 한 사람이 그 일종, 그러니까 종자가 들어가는 임금의 그 범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태울까 싶어서 그 비밀리에 운거사 그 뒷뜰에서 비서 돌을 갈아가지고 그 운거사가 돌 많은 데 있죠. 그 동굴을 뚫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경을 다 새겨서 동굴 속에 비밀이 보관했는데 그게 이제 80년도가 발견이 됐거든. 지금 보자. 80 몇 년도 발견돼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다시 그 석굴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데 1999년 음력 9월 9일 그렇지.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봉안식을 한다고 그래서 갔거든 그때. 그러니까 웃기게도 공산당이 불교를 다 때려 부셔놓고 그 공산당 서기장이 와가지고 불교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들어가요. 뭐 그 북경 그 시에 뭐 서기장이나 누가 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우리 문화유산이고 뭐 좀 보존을 해야 되고 저쪽은 이제 언제 모택동이 되는 뭐 저들 당 자체가 그냥 그 웃기는 당인데. 그래서 그 습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글쎄 그 한글 대장경은 습경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글자 수가 많으니까 이게 그 티베트 장경을 보니까 이게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300권이 넘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습경으로 만들면 그건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경을 번역해서 다 이제 왕관이 될 때 한 권 한 권 왕관이 될 때마다 그 동판으로 해인사 8만 대장경처럼 동판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 권을 갖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뭐 100장 200장이면 안 그러면 뭐그 400페이지면 400장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장경각을 갖다 크게 지어서 쭉 다 그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또 뭐 디지털로 이제 이를테면 디지털화 시켜서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이제 좀 해볼까.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래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한 10가지 안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제 이게 좀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 이제 선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가서 이제 그런 수학이 저한테는 이제 육경에 관한 수학이 있었고 저도 이제 한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 아라한카를 이룬 그 스님은 당신 살아있을 때 그걸 다 했대. 끝마칠 때. 그래서 이제 우르 스님 같은 경우는 한글 대장경 하면서도 당신 살아있을 때 다 못했거든. 반도 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워른 스님이 하시면서 이제 또 이제 더 힘들어져 버렸고 그 뒤에 또 워른 스님이 다른 스님이 하면서 다른 그 대학 교수가 하면서 더 힘들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뒤에 갈수록 그냥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내 살아있을 때 이걸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이건 생각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세운 것은 이 경을 번역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어느 절에선가 이제 강론을 계속해서 학교 형식으로 해서 이 경을 갖다가 한 10년이고 15년 정도 전부 다 전적으로 그 절에 숙식을 하면서 그 티베트 강언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내 살아있을 때 스님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일반 세인 한 500에서 1000명 정도만 수준 높게 길러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법을 펴면 충분히 그래도 희망이 불교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인사드리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런 원력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인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미얀마에 가서 또 스리랑카에 가서도 이제 참 좋았던 점이 그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 스님들이 목숨을 다 걸고 했구나. 목숨을 다 내놓고 그렇게 했구나. 그 생각을 이제 가졌거든. 왜냐하면 할 때, 토론 제의를 할 때, 그, 영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전면전을 갖다 토론으로, 그냥 총으로 전쟁을 하지 말고, 적어도 논쟁을 해서 짐은 아예 물러가도록 하자. 그, 불교도 만약에 논쟁에서 져버리면 불교 포기하겠다. 너희들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옳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가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5차 논쟁까지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가 지고서, 목사 지가 창피해서 집으로 다 나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짐은 만약에 불교를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부담을 갖다 지고 나갈 때는 얼마나 그 큰 부담을 지고서 이제 나갔겠어요. 그래서 상대도 앉으려고 얼마나 심각하게 파고들었겠냐 말이야. 그러나 그 5차 논쟁 있을 때 그 대중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기독교가 적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논쟁은 내용이 기록이 다 돼서 지금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다 번역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말 참 괜찮았다. 이제 소득이 이무소득이 아니에요. 이무소득고로 보리살타가 아니고 이유소득고로 소득고로 이제 보리살타가 그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46분인데. 네? 따라서 진여 또는 공성이란 올 거죠. 따라서 진여 또는 공성이란 인식하는 주관인 마음과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대상이 본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 누가 물었어. 이 얘기를 물었어. 대답이 바로 있네, 이게. 나도 보니까 대답을 바로 한 것 같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그 대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 본다 그러면 보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대상하고 내 인식이는 이 마음이 일어난 거하고 이게 다른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 다른 것이 아니냐면 이게 만약에 다른 것이라 그러면 요거 지금 내가 인식하는 요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난 거, 소나무를 보고 소나무다 하고 마음이 일어난 이것이 다른 것이라면 밤나무를 보고서도 소나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소나무를 볼 때 소나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그 대상하고는 항상 같단 말이에요. 그죠? 대상으로 항상 같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사람들마다 자기 음력 따라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볼 뿐이다. 그리고 저 대상과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만약에 저 사람은 참 이뻐하고 생각이 일어난 것은 내 마음 일어난 것하고 그 대상하고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에 일어난 것하고 그 대상하고는 이게 두 개 이원이 돼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일념이 됐을 때, 일념이 되고 나서 번뇌가 떨어져 버리고 무아가 아가 사라진 상태가 되고 났을 때 대상을 바라보는 대상 듣는 말 그대로일 뿐이라. 다른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왜 만들어내냐면 자기 에고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마음의 대상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이다 그 말이죠.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미얀마 갔을 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경계하고 바깥의 경계는 그 다른 것이죠 그러더라고. 아니 그 다른 것이면 그거는 까딱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려. 대상하고는 같아.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이다라고 자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내가 나를 고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와 다음에 이를테면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거린을 보고서 아주 불쌍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쌍한 생각이 일어난 그 사람 대상하고 그럼 내가 일어난 이 마음하고 다른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를 보고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갖다 뭐냐면요. 공성이라는 게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집착이 있어가지고 아직 아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심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으면 전부 다 그 대상하고 내 마음하고 일어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게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갖다가 바라보는데 내가 괜히 성질이 났다. 그럼 그 대상 때문에 성질이 난 것이 아니고 그죠? 사실 내 마음에 분노심 때문에 짜증이 난 거란 말이야. 이게. 내 습관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 아집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 습관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럼 상대를 보고 욕망을 일으켰다. 그러면 욕망을 일으킨 그것은 내 습관과 내 아집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 대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진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도 10여시가 나와. 10가지 여시. 여우 말고 여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거 말고. 여시. 이와 같다.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여시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진여다 공성이다 이렇게 진여 또는 공성이란 인식하는 그 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식하는 주관과 이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것과 그 대상이라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설명하면서 별로 그래 신통하게 설명을 갖다 못 하신 것 같더라고. 이거 설명하면서 아주 그냥 반야부를 갖다 말씀을 600분 해놨어. 그 말이 해놓고 나면 그게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더 하시고 이제 또 더 하시고 그랬거든. 그럼 이제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감각하는 것이 내가 고집된 게 있으면 내 고집된 대로 된 것에 의해서 본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불난같이 보이고 또 초록 안경을 끼고 있으면 무슨 골프장처럼 보일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거하고 저 대상하고 나하고 내가 보는 인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진여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울에 딱 비치잖아요. 그죠? 거울에 딱 비쳤을 때 있는 그대로 딱 비친다.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비치고 밝으면 밝은 대로 딱 비친다. 그러면 거울에 비치듯이 나에게 비치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나의 고집된 이 음력을 갖다 버리지 않고서는 거울에 비치듯이 그대로 못 보는 거야. 거울에 비치듯이 딱 보는 것은 거울에 이렇게 딱 비쳤을 때 여기에 소나무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저 소나무거든 이게. 그래서 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면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두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중생심이 있으면 밥 먹을 때 두 가지가 돼. 그냥 밥을 먹는다. 옆에서
누가 잽잽거리고 저 자식 되게 잽잽거리고 먹는 그러면 아가 있고 그러면 저 잽잽거리고 먹는 것이 딴 생각이 팍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팍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중생이 가는데 정말 업력이 밥 먹을 때 먹는 것은 지금 몸은 입은 잽잽거리고 지금 먹고 있지만도 생각은 먹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걸 번뇌라 그래. 아,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아이고 어디로 가서 뭐 돈이 100만 원이 나올까 그러면 이건 딴 데 가버렸어. 귀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일념이라는 것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그 일밖에 없어. 그래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도가 있나 없나 그걸 안다니까. 그 나는 이제 뭘 하면서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걸 잘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그걸 잘하는데 어떤 걸 잘하냐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잘해. 뭐 후다다닥 뭐 설거지 하다가 그런데 서양 사람은 그게 안 돼. 한 가지면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네 그래 놓고 이 마인드 자체가 네 그래 놓고 마음이 일념이 안 되고 산만하니까 그래 놓고 또 네 하고 공부를 하루는 하러 왔다가 또 하루는 호박따러 갔다가 하루는 빨래했다가 뭐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호박따러 가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대단히 산만하게 진행돼 버려. 이걸 하면서 저걸 하고 저걸 하면서 이거 이 시간은 딱 사실상 이 시간에 제때 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산만해져. 특히 한국 사람이 너무 산만해. 이번에 미얀마에 있다가 들어와서 딱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지러워 벌써. 그것은 멀미가 안 났어. 한국 사람 눈이 편하더라. 막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진여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가 돼서 내가 알아는 것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과 바깥 대상 경계를 접하는 것이 하나가 돼. 하나가 돼. 그래서 이걸 갖다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야. 그 우리는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지 눈의 안경 그렇게. 지 눈의 안경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성 진여에 도달했다. 진여란 말이나 공성이란 말이나 또는 깨달았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럼 깨달음은 뭐냐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를테면 죽음 앞에 이르렀잖아요.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상황은 알아. 그런데 그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두렵다. 아이고 내가 겁이나 죽겠다. 달달 오줌을 싸겠다. 이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죽는 모습을 보면 예수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되죠? 그걸 갖다 부동이라네. 저걸 보고서 내가 내 눈의 안경으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실은
애착 그런 마음도 일으키고 버리고자 하는 생각도 일으키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저 소나무를 봤을 때 소나무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소나무임을 알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저걸 배에다 집을 지을까 그 생각은 없단 말이야. 저게 한 그릇에 돈이 얼마가 될까? 그것도 없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얘기 들으면 이제 그렇지 막 그냥 그 욕심 많은 놈들은 그 습관이 말이야 돈 뺏게 생각이 안 나는 놈들은 아이고 어느 저래 가니까 돈 많이 벌고 또 사람들 많이 오게 그건 지소리거든. 그런데 지나가면서 내가 그러지 자식 지소리하고 왔는데 지가 돈 뺏게 온 천지로 눈을 까디짓고 돈 뺏게 안 보고 다녀. 너는 어디로 가서도 나무 토막을 보고서도 아이고 저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돌멩이 똑을 보고도 수석을 갖다 놓으면 돈이 저게 1000만원짜리가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경제학을 하면 정주영 씨가 그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헬기를 타고 쫙 날아가면서 와 돈이다 돈 쭉 채고 갔다는 거야. 돈이 쫙 깔려있구나. 소나무 배에다 팔아도 돈이고 뭐 기름 배에다 팔아도 돈이고 돈.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돈 밖에 없다. 자기 경계지. 사실은 그게 뭐 이제 돈 버는 놈들은 보면 돈 벌고자 막 헐떡거리는 놈들 보면 와, 정중히 눈은 굉장한 눈이다 그러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개똥이지 뭐. 개똥벌레지 뭐. 그 도에서는 이제 그런 거야. 그게 보면서 딴 생각이 없어야 돼. 여러분도 자식을 보면서 그냥 자식으로 볼 뿐이지 그걸 갖다가 저걸 어디 학교를 보내면 월급을 얼마짜리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애다 그냥 완전히 뭐냐면 분재하는 거와 똑같아. 분재할 때 보니까 뭐 소나무 분재하는 데 보니까 나무가 불쌍해 죽거든. 이 뭐 철사를 가지고 빽 꼬아가지고 삐 털어놓고 또 뭐 이파리를 다 뽑아버리고 닭들 뽑듯이 다 뽑아버리고 이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걸 안 만들어주더만 막 구리 철사를 해가지고 삐 꼬아놓고 묘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그리고 한쪽 나무가 죽어서 고사목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의도대로 뭐 팔을 비틀어서 요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머리를 꼬아서 저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 애들 전부 다. 돈 잘 벌어라.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애들 갖다 전부 다 심성을 이상하게 꼬아놓잖아. 그러니까 나쁜 심성만 갖지 않게끔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저거들이 자유롭게 그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아예 우리는 그냥 딱 세팅을 시켜놓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학원도 학교에 4시에 끝나니까 4시 반부터는 영어 학원, 그 다음에 수학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 한 4개 하고 이제 들어오면 내가 왜 돈 대주는데 네가 왜 못하고 다니냐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도 해주지도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웃기는 소리고 근데 지금 안 해주는 것보다 나는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그렇게 공부시키면 난 진짜 죽어. 우리 어릴 때 말이야 가가지고 자우장밭에 가가지고 자우장밭 알죠? 거기 가가지고 뭐 그 고무신발 벗어가지고 벌 잡아가지고 뺑뺑이 돌리가 탁 해가지고 이게 뭐 꿀빼 먹느라고 거다가 쏘여가지고 손가락 이만큼 부어가지고 에이 그러고 이제 깨구리 쫓아다니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하고는 깨구리 쫓다가 말이야 그 친구 녀석은 서로 깨구리 잡으려다가 노래 확 볼로 내가 엎어져가지고 볼 다 묻어가지고 산천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서정시를 써라 그러면 시를 써라 그러면 어릴 때 느꼈던 것을 가지고 교육을 다 써. 근데 지금 애들 서정시 써라 그러면 쓰겠어? 못 쓰지. 메마른 아파트 안에서 학원에서
전부 다 뭐 골치 아픈 수학을 포기한 놈을 뭐라 그러더라 수포라 그러더라고. 아주 뭐 포기하게 만들어. 아니 지금 뭐 그 학원이고 학교고 지금 애들 포기하게 만드는 데는 도사들이야 전부 다. 실제로 내가 뭐 수학을 별로 못하지만 지금 물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덧셈 뺄셈 하는데도 아직 지장 없어. 한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또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쉴 데도 없는 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말이야. 머리만 더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머리가 굴러가서 수도비라도 해야지. 애들 전부 다 그 모양 그 꼬라지를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지금 애들이 보면 대단히 불행해. 그래서 서정시 못 써, 걔들은. 그래서 이제 애들 노래 나누는 거 뭐, 웃기지도 않아, 가사가. 곡도 뭐야, 반주하는 것도 무슨, 또 기계음이 돼가 삑삑삑삑삑삑삑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말이야.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깨깨 소리가 나고. 그 가사도 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써가지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뒤에 그 소속사들 돈 벌라고 원숭이 새끼 뭐 장난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애들이 무슨 그 맨날 인기 있는 애들은 맨날 나와가지고 해 웃고 다녀야 되잖아. 맨날 웃고 싶은 사람 누가 있대. 그게 못 써. 난 아주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 걔들 뭐 서정치 쓰라고 그럴 거야. 아파트 벽에 바퀴벌레가 기어가서 놀래서 기절을 할 뻔했다. 그럴 거야. 무슨 서정치야. 부모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쓰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미칠 것 같다. 요즘 노래 가사도 그거 있더라. 밥 먹으면 학교 가라. 날리고 게임 좀 하려고 그러면 게임 하지 마라. 날리고 학원 가라고.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애를 압박을 가해놨는지 가만 보니까 학원 선생님하고 완전히 협잡을 해가지고 협잡을 했어. 몇 시까지 우리 애 갔습니까? 그럼 전화해 주세요. 네. 예, 8시 반에 왔습니다. 몇 시까지 갔습니까? 이제 몇 시에 집에 데려다 줍니다. 점수 얼마 나왔습니까? 애가 뭐 비밀이 좀 있어야지. 딱 해가지고 그냥 몇 시에 우리가 몇 시에. 그게 또 뭐 같으냐면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살찌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 퍼 먹이고 운동을 안 시키면 돼. 요만한 딱 상자 속에 딱 집어넣고 먹여. 물론. 그러면 몇 개월 되면 딱 얼마 큰다는 게 계산이 나와. 못 움직이게 하고. 한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데 자유로워야지. 나쁜 걸 하는 데는 자유로워서는 안 되지만 사는 것 자체가 세팅되어지고 구속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요. 전부 다 부모 다 버립니다. 전부 다 구속했던 교도소장 같은 사람이 있고 검찰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합니다. 뭔 얘기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무화가 되고 공성을 체득하고 나고 깨닫고 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면 이 세상을 왜곡됨 없이 왜곡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왜곡시킨 거니까 생각을 가지고도 고집해서 왜곡시켜 놨고 또 내 욕망을 가지고도 전부 다 그 왜곡시켜 놔서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대다수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욕망이 사라져 버리면 있는 그대로 버려.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죽음이라 삶이라는데 애착하면서 왜곡되어진 모습이 죽음이지. 그거는 당연스러운 일이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낙엽 떨어지죠. 나무 이파리가 붙어가지고 나 안 떨어질 거야 그런 거 봤어? 딱 단풍 들면서 톡 떨어져. 바람에 힐힐힐 하면서 톡 떨어져 밑에 싹. 왜 사람만 톡 안 떨어질라고 그래? 안 떨어질라 그래도 톡 떨어지게 돼 있어. 미국 놈들 뭐 벨룸 뭐 의사들 벨룸 짓 다 해가지고 심장을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끼워서 살 것 같이 뭐 인공 심장도 만들고 해봤자 쓸데가 없어. 별로. 갈 때 되면 그냥 가면 돼. 물리적인 것들을 세분화해 보면 조금 전에 그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세포화 됐다든지 무슨 그 밑에 나중에 미립자가 되고 미립자에서 광자까지 나가버리면 그냥 공성으로 사라져.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분석의 핵심은 공이다 말이야. 분석 다 해보면 분석해서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뭐 무거리가 뭘 하나 남는 게 있어야 뭐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남는 게 없어. 그렇게 해서 계속 세분해 가면 어느 것도 실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꾸 아주 미세하게 분석해서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어느 것도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 변치 않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지. 왜 무궁화일까? 무궁무진하게 오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님이 보호를 하사 뭐 우리나라 만만세 아니에요, 만만세까지 가라는 얘기잖아. 그게 왜 그렇겠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국가라는 것도 영원불변이 아니야. 국가라는 것도 우리 역사상에 망한 국가가 아이 뭐 진한 변한 마한 그죠? 가야 무슨 뭐 금강가야 무슨 가야 뭐 신라 또는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그 일본 멍청한 놈들 우리나라 지배해가지고 또 망했지. 그 중국도 안 망한 나라가 한 개도 없어. 근데 모택동이 저는 안 망할 거라 그러는데 그 미친놈이에요. 그것도 망해. 그 망할 걸 갖다 왜 남은 나라를 가서 예미기고 망하냐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망해. 천천히 망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분석을 해보면 국가라는 것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실체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제 엉성하게 엮어서 이제 국민과 국토와 무슨 재산과 이런 걸 가지고 국가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실체가 없어. 그 법을 만들어서 헌법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 또 바꾸면 바꾸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없단 말이야. 그게 변해가는 거야, 그냥. 변하면, 여러분, 그렇잖아. 유산균이 들어가서, 유산균이 들어가서 변하면, 처음에는 요구르트가 됐다가 뒤에 좀 나왔으면 식초가 돼버려, 그냥. 썩어버려. 왜 그렇게 변하는 거야? 전부 다 이 세상은 무상해서 변하는 것이지, 불변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걸 관찰을 안 하면,
그 어느 것도 그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안 변한다 그러지. 근데 개떡이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직도 증명된 적이 없어. 이상은 유식학파의 견해입니다. 수행하는 자립논증 중간 학파의 견해도 몇 가지 미세한 점을 제하고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다 비슷해. 하지만 이 견해 역시 중간의 마지막 학파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구절에서는 독특한 중간 철학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더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마음 역시 진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했으면 뭐냐면 여기 진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 공성이야. 마음이라는 것도 공성의 입장에 놓고 보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는 우리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감각기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라는 것하고 대상을 그래서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내하고 요 삼각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다고 염려 말하고 결혼하면서 안 변하는 상징으로 다이아 반지를 해준다 그러대요. 근데 다이아도 변하는 거고 마음도 변하는 거고 다이아보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나 보다 동의 안 합니까? 결혼할 때 뭐 하여튼 구리 반지를 받았더니 뭐 이제 변치 말자고 받은 거죠. 네. 근데 안 변했어요? 진작에 변해. 진작에 변했어? 하루하루 변하는 걸 따지면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걸 보고 볼 때도 달라. 밥을 해줬는데 깨작거리고 앉아서 그 시집 처음 결혼식 할 때 마음이 없잖아. 그게 홀딱 변해 있잖아. 왜 그래? 안 변하는 마음 같으면 안 변하는 마음 같으면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변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우리 변치 말자니까 변치 말자는 거니까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둘이서 서로 속인 거야. 그죠? 처음부터 둘이 속였죠. 그렇게 안 했어? 우리 변치 말자는데 안 변할 수가 없는디? 근데 변하는 걸 갖다 놓고서 변치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덜 변합시다. 그러면 좀 근사하게 맞을 것 같아요. 변하더라도 나쁜 쪽으로만 변하지 맙시다. 그런다든지, 그죠? 얘기가 그래야 돼야 되겠죠? 나쁜 쪽으로 변해가지고 뭐 재산 갖는다고 뭐 이혼한다고 뭐 소송 가고 뭐 난리치는 그렇게 되지는 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는 변하지 맙시다. 변하는 것은 맞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서로가 약속했던 것도 변하고 근데 약속이 서로 결혼해서 약속이 지키는 게 몇 프로나 될까? 한 30년 산 사람 따지면 몇 프로나 5개에는 몇 프로나 지켜진 것 같아? 에? 기대를 안 자네만 그런 게 아니고 귀차가 마찬가지야. 기대 안 하는 거였어요. 아이, 그게 우리 꼬라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 역시 이 공성의 진재 다 비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실제 어떤 마음의
뭔가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성이라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야. 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와 원수가 돼.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면 보통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것은 보통 속을 끓이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나는 전에 뽀빠이 이상용이 간다 그 요즘에는 이용식이 하더만. 근데 전에 할 때가 더 재밌었어. 왜냐면 할매들이 하여튼 애를 안 먹은 할매들이 하나도 없더만. 애를 안 먹은 할매들은 뭐 그냥 노름해가지고 뭐 살림다 팔고 뭐 애를 안 먹은 할매들이 하나도 없어. 10명 세워놓으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얘기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 다음 생에 만날 거냐고 절대 안 만난다고. 근데 영감은 보니까 만난대. 그 만나는 것도 보니까 지금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절대 가만 보니까 밥만 지가 해 먹을 것 같으면 비름을 할망구 니고 내가 왜 만나냐고 그렇게 하고 말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밥을 해 먹을 줄 몰라가지고 이제 안 빌면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음 생에 만난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들은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할머니들은 아이고 몸서리나 그냥 아예 뭐 그러고 마는데. 그러니까 진재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것도. 즉 거짓 본성인 행상 등의 형상을 파악하는 갖가지 심성이 생겨나서 인식하는 것을 진지에서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라든지 또는 이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내 거라고 하는 것들, 내 책상, 내 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색깔들,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일어났지만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 마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착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